며칠 전 제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22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에 고급 과자를 선물했을까? 라는 제목의 카톡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그중 제가 평소 들어왔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나눌까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명이 용내대표 혹은 국회 수석일 정도로 용산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총리를 원한다는 소문, 여권에서 총리를 원하는 인물로는 대구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알려져 있었으나 추 대표 역시 총리 혹은 대구시장을 노린다는 설. 사실 이 말은 대구 바닥에선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추경호, 김재원이 저리도 눈물겹게 윤 대통령 편을 들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두 사람 공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노리기 때문. 손해보고 못 사는, 심지어 말 한마디라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피해를 본 게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지난 23일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 대표를 맹렬히 저격하는 그 이유 역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 이젠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한 대표의 힘을 빼고 싶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만 찍어내면 내가 대선 후보 된다는 생각을 가진 홍준표 시장, 이렇게 공공한 처지의 두 사람이 적의 적은 동지란 그 유명한 말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같은 야심과 대선 계획을 지난 7월에 있었던 개혁신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가감없이 노출시켰습니다. 1시간 면담 시간 중 30분 넘게 한동훈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저희 개혁신당에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은 하되 절대 탄핵 집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며 자세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대구에서 나름 열심히 대선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당시에도 대구에 내려와서 더욱 현실감이 떨어지셨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원 30%는 움직일 수 있다. 나경원이 치고 올라와 한동훈을 잡는다고 했던 홍 시장의 홍원 장담과 예측은 당신 민심 모두에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미 빗나갔고, 현재 홍 시장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너무 미미해서 의미가 없고, 범보수청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배신자라고 욕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이고 이준석 의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당내 경선에서 도와준다 해도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올봄 개혁신당의 깃발로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참 많은 생각을 했고 고향에 대한 많은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연달아 배출하며 한때 대한민국 정치 1번지였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소리로 축혀 세움을 받고 있지만 그 속살을 까보면 이미 발전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전국에서 가장 못살고 활기 없는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지역의 총생산을 그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죠.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으로 꼴찌가 바로 대구입니다. 그것도 한도에 그런 게 아니라 1992년부터 30년 넘게 꼴찌라는 신기록을 매년 갈아치우며 2022년 기준으로 전국 1등을 기록한 울산에 7,751만 원의 3분의 1, 5,161만 원을 기록한 서울의 절반 수준인 2,674만 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인당 개인소득에서 광역시정 꼴찌, 전국 매출의 1000대 기업 중 대구 기업은 고작 20개, 중견기업 역시 122개로 전국 중견기업의 2.2% 수준에 불과하여 대구 시민 99%가 직원 50명 미만의 작은 사업체업은 서비스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고사하고 그럴듯한 중견기업도 거의 없다 보니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가 아예 없고, 그렇다 보니 2024년 대구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대구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21년도에 22.4%로 전국 평균이 11.9%보다 2배 높았고 그 후 점차 낮아졌지만 2024년도 올해도 14.5%로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2023년 대구의 기초생활 수급률 역시 6.42%로 전국 평균인 3.6%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지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간 대구 지역 청년 인구의 순 유출 규모는 총 76,465명으로 이 역시 전국 광역시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했고 이로 인한 인적 자원 손실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대구의 경제 지표들은 결국 경쟁이 사라진 환경 탓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국적 인지도와 역량을 가진 정치인을 아예 배출치 못하다 보니 대통령 자리는 언감생심이고 오로지 권력의 손바닥 비비고 머리 조아려 임명직 한 자리 혹은 공천이고 당선인 TK 지역 공천권에만 매달려온 대구 경북의 후진적 정치 풍토가 낳은 가슴 아픈 결과물인 것입니다. 대구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면 한 나라든 한 지역이든 정치의 수준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교훈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